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부탁해 골디럭스 남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심 니콜라스 탈레비 쓴 행운에 속지 말아라는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남는 투자 생존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다면 꾸준히 더 생존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점들을 더 조심해야 되고 잘 해나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 행운에 대해서 우선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책 제목이 행운에 속지 말았는데 이 행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행운에 대해서 속을 일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벌써 행운이 찾아온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나심 니콜라스 탈렙은 이 책에서 행운이 되게 확률적이고 무작위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저도 이 지금 책 제목이 행운이라서 그런데 이 운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 앞에 어떤 조사가 붙냐에 따라서 행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불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이라는 건 정말 무작위적으로 언제 생길지 모르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그런 건데 어떤 건 자주 생길 수도 있겠고 어떤 건 또 몇만 년에 한번 생길까 말까한 그런 우연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앞에 행자가 붙어가지고 행운이 되면 되게 기쁘고 좋은 일이 되는 거고 안 좋은 수식어가 붙게 되면 이제 불행해지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그런 기회가 내게 찾아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행운에 속지 말아라고 해놨는데요. 일단 성공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 책을 갖다가 볼 필요도 없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이걸 번역하신 분은 가급적 이 가독성이 좋게 잘 번역을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책을 읽기가 수월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꺼려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특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이 되게 불확실해지고 있잖아요. 이 불확실해지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시장이 어쨌든 계속 상승세를 타왔고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고 작년서부터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가 많이 궁금해하시고 지금 유튜브라든가 텔레비전 그런 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예측을 또 내놓고 있어요. 이게 작년도 또 작년 초반에 또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었어요. 가을이 되면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가을이 되면 곧 폭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 책의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기보다는 줄거리를 잡아서 얘기를 드리고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운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날의 칼같이 불운과 행운 그걸 나누어서 어떤 게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돼 있는데 신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천체물리학이라든가 그런 거 빅뱅, 블랙홀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책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결국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양자역학이잖아요.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모든 게 확률로 들어가거든요. 양자역학을 처음 이렇게 했던 닐스 보어라든가 하이젠베르그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갖다 내놨을 때 이 하이젠베르그도 이 의미하는 바가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어떤 건지 몰랐는데 결국은 확률이었거든요. 딱 어떤 수학자가 받아보고 나서 그 사람이 이거 확률 문제잖아 하고 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신이 세상을 만들 때 빅뱅이라는 아주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모든 물질들이 세상에 튀어나왔다면 그때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뭘 넣고 뭘 넣었는데 너를 만들 땐 이걸 더 넣었다 아니면 이걸 빼고 넣었다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신은 세상을 만들 때 확률과 운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확률적인 그리고 행운적인 그런 게 있어서 더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신이. 네, 그래서 이 책이 더 의미를 갖는 것 같고 제가 일단 운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놓고 봤을 때 잔운은 별로 없어요. 가끔 가다가 어떤 큰 거에 당첨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학습지 엽서를 보냈는데 당첨이 돼서 오거나 고등학교 때 OX 퀴즈 전교 1등을 하거나 결정적으로 제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또 복권 2등에 한 5년 전쯤 당첨이 됐었어요. 그래서 세금 떼고 뭘 하니까 몇 천만 원 정도 되던데
그렇게 당첨이 될 정도로 저는 운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운이, 좋은 운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니콜라스 탈렙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다만 니콜라스 탈렙은 그 운이라는 거를 갖다가 더 중립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운을 갖다 가져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될 점들을 이쪽에서 꾸준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같이 봐보실게요. 네, 니콜라스 탈렙은 전통적인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혜롭고 그리고 근면하면 거기다 인내까지 더하면 성공을 하더라 라고 말을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뭐 인내까지 한 그런 사람들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근면 성실하고 지혜로웠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에 가 있냐? 그건 아니다. 성공했던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요즘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10,000시간을 노력을 하면 과연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해 있냐, 아니면 노력했던 어떤 사람은 한 1만 시간 정도 노력을 했으니까 성공을 했더라, 그걸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니콜라스 탈렙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건 결과론적인 편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이 많이 작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 글자 보이시나요? 운이라는 글자? 네, 한글인데 이 운자를 살짝 돌리면 공자가 되죠. 제 생각에는 뭐 말장난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공을 들이다 보면 이 운이 더해지고 그것들이 또 좋게 좋은 운들을 불러 모아서 아주 행운이 찾아오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 그 영린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 영린이라는 영화 보시면은 거기서 중용 23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그리고 정성이 겉으로 배어나오고, 배어나온 것이 다시 밝아지고, 그리고 밝아진 게 남들을 감동시키기까지 하면 세상이 변하게 되고 생육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 니콜라스 탈렙의 행운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운이라는 것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무언가를 할 때 나뿐만 아니라 세상도 변하게 되고 그런 좋은 기운들을 끌어모아서 같이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운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봤는데, 니콜라스 탈렙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성공한 건 착각이야. 네, 첫 번째 파트를 보면 솔론의 경고가 나오는데요. 어떤 왕이 그리스의 솔론을 초대해가지고 자신의 부와 명성 그리고 땅을 갖다 보여주면서, 나 어때? 괜찮지 않아? 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 같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론 대답이 내심 정해져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물어봤지만 솔론은 딴소리만 계속합니다.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야,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뭔데? 그러니까 어떤 속해 있는 집단이 되게 좋은 집단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자식들이 잘 커나가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쌓아 올린 부와 명성 그런 것들을 꾸준히 유지해가지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잘 간직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솔론이 이 왕이 그거를 간과했다가 나중에 탈탈 털려가지고 부와 명성 땅까지 다 뺏기고 겨우 솔론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이제 목숨만 부지해가지고 살아남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랬던 것처럼 이 니콜라스 탈렙이 이 얘기를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그래, 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운이 과연 뭐냐, 운을 가져서 뭐 할 건데, 성공해서 뭐 할 건데, 결국엔 행복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화두로 잡아서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에 투자하거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지 돈만을 위해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벌어서 내가 더 하고 싶은 걸 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콜라스 탈렙도 결국에 최종적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은 진짜 네 실력에 의한 거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은 이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자 시간이 있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보면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변방에 살고 있는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말을 키우다가 말이 도망갔고, 그 도망간 말이 다시 또 새끼 말하고 암말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뚝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져서 장애인이 됐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다른 아이들은 다, 다른 집에 있는 아들들은 다 끌려 나가가지고 전쟁터에서 거의 죽거나 실종되거나 막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 사람의 자식은 다리를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다리를 자연스럽게 쓰지 못하다 보니까 징병이 안 됐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아서 집을 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인생에서 이 잠깐 일어나는 행운과 불운, 그거는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행운일 수도 있고 불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 니콜라스 탈렙이 던지는 그 솔론의 경고와 되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 이 책의 내용을 쭉 가로지르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니콜라스 탈렙이 그 부분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운에 대해서 이제 동양적인 그런 아까 뭐 정성이니 뭐 그런 거 다 빼고요. 동양적인 거 빼고 서양적으로 다 접근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확률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빅뱅으로 세상이 빵 하고 터진 얘기 아까 했었죠. 그게 빵 하고 터지는 순간 이게 안 발생했으면 세상이 생겨나지도 않았겠지만 생겨났잖아요. 어떤 일이 우연히 발생했을 때 그게 과연 좋은 일로 작용할 것이냐 나쁜 일로 작용할 것이냐, 대체로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만 어떤 나쁜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 때 넌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하는데요. 그게 이제 러시안 룰렛이라든가 그런 비유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몬테카를로 법칙이라고 해서 여기서 몬테카를로 엔진이라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핵 폭탄을 만든 물리학자죠. 그 페르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페르미가 도박을 하는 그 형님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지금 보이시나요? 네, 구글어스에서 이렇게 지도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중해에 있는 모나코라는 데를 가면은 이 몬테카를로 카지노가 있대요. 지금 보이시는데 되게 화려하고 좋죠.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그 카지노만을 위해서 쫙 꾸며진 데기 때문에 엄청 화려하고, 그런 뭐랄까요, 운에 세상을 자신을 모두 운에다 맡겨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 페르미가 이 몬테카를로 법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과연 얼마만큼의 도박을 하면 어느 정도의 최종적인 재산이 될 수 있냐를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예요. 러프하게. 제일 처음에 했을 때 뭐 빠친고기 같은 건 랜덤이잖아요. 그거를 돌렸을 때 1등을 할 수 있죠. 저 로또 2등 됐었잖아요. 근데 그 로또 2등 됐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등 될 수 있겠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겠지만 로또라는 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1등 과연 될 수 있나요? 없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도박판이나 그런 데 가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하면 이거 돈 다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 페르미는 그걸 갖다가 수식화하고 공식화해 내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횟수를 돌렸을 때, 그리고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났을 때 내게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투자한 돈 대비 소요되는 기간을 갖다 뽑아냈을 때 이게 쭉 해서 수렴되는 구간을 갖다가 이 공식으로다가 쫙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대에도 되게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응용해서 통계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내는데 쓰고 있는데요. 이 방법들을 여러분 투자에도 한번 적용해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쨌든 확률이고, 너네는 지는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확률적으로 정해진 그걸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가 진짜 노력해서 얻은 거는 뭐고 어떤 운에 의해서 네가 탄 거는 뭐냐라는 얘기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주사위를 던져서 3.5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오면 따는 그 승리하는 거지만, 네가 3.5보다 적은 숫자가 나오는데도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그건 네가 운이 좋아서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항상 경계해라 라는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운에 대한 얘기들을 쭉 풀었는데요.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어떤 희귀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폭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잘 모르고 실력도 없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장세에서 무언가 액션을 취한 사람은 액션을 안 취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공과 부를 갖다가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성장기에 투자를 안 한 사람 역시도 계속 그 자산이 줄어들어서 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성장세에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부를 끌어모은 사람들은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나오면 자신감도 붙고, 그리고 목소리도 막 이렇게 하고 행동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가 모이고 더 많은 성공을 또 하게 되고, 그런 성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실력을 쌓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까지 일어난 모든 부를 한 번에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 내지는 가족들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엄청난 불운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러면서 경계해라 라는 얘기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파트 2에 뭐 타자기 치는 원숭이라든가 아니면 파트 3에 지금 귀를 틀어막아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파트 2에 타자기 치는 원숭이는 확률적으로 매우 드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근데 그건 인문학적인 거고 우연히 발생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과학적으로는 발생하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일축해 버리고요. 그리고 귀를 틀어막아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징크스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행동을 했는데 그날 운이 좋아서 막 모든 게 다 되더라 그러면은 그날 길을 가다가, 탈렉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택시 운전기사가 후문에 치러다 줬는데 그날 되게 투자한 것마다 성공을 해서 많은 부를 갖다가 그걸 받았다, 성공을 받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뒤로 이 사람은 자꾸 후문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택시만 타면. 그러면은 또 그날에 성공했던 것처럼 어떤 운이 나에게 올 것 같은 그런 징크스를 만든 거죠. 운동선수들이 이런 징크스 많잖아요. 그건 뭐냐면 전혀 이 인과관계가 없는 어떤 사건들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게 이런 행동을 하면 운이 좋아질 거야 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 아주 재수가 없어질 거야 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괜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비둘기들조차도 아주 랜덤하게 나오고 있는 사료를 받아 먹으면서 자기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그 먹이가 나오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이 비둘기는 이렇게 저 비둘기는 저렇게 막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대요. 그러니까 비둘기마저도 징크스가 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거는 아닌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마지막 편을 보시면은 이런 징크스 같은 거 얘기가 나오지만 이걸 떠나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당신에게 행운이 찾아오던 아니면 불운이 찾아오던 품위를 지켜라 라는 말로다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니콜라스 탈렙은 필렙이라는 그 랍비의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갖다가 남에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제가 아주 쉬운 말로 다 바꿔드릴게요. 공자의 논어편에 보면은 어렵나요? 네, 공자의 논어편에 보면 위령공편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공이 공자한테 물어봐요. 과연 평생 동안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랬을 때 공자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기소부력이면 물시어언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좋아하던 그런 단어예요. 네, 근데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공을 하더라도 아니면은 혹시 내가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성공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고 이렇게 품위 있게 행동을 하시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은 남들도 하기 싫어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지키면서 살아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적어보고요. 네, 저희 부동산을 부탁해 채널을 보시는 분들 모두 다 행운 가득하시고 그리고 또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